자, 우리 RS485 통신을 이용해서 인버터를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RS485 통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 통신을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기기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통신 방식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통신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먼저 통신선을 연결을 해야 되겠죠. 통신선을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통신과 관련된 각종 파라미터를 이제 설정하는 순서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RS485 통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통신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PLC나 컴퓨터가 이제 마스터가 되는 거고 인버터가 슬레이브가 돼서 이제 그런 마스터와 슬레이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485 통신이라고 하면은 통신선 두 가닥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422, 485를 같이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42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네 가닥 선을 이용해서 보내고 받는 것을 구분을 해서 사용하지만 485 통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두 가닥을 이용을 해서 반이중 통신 방식이라고 그러죠. 반이중 통신 방식. 한번 보내고 한번 받고 보내고 받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통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두 가닥을 연결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LS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매뉴얼들을 좀 참고를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인버터의 SG 단자, 보통 시그널 그라운드라고 하죠. SG 단자를 반드시 연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G 단자를 연결하지 않으면 노이즈에 의해서 통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스트를 해보면 우리가 그냥 이제 485 통신의 두 가닥 선만 연결해서 사용해도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통신하는데 어떤 뭐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거의 없는데 이제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특수한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할 때는 시그널 그라운드 단자를 연결해서 노이즈에 좀 더 강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RS485를 이용을 하게 되면 멀티 드롭 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과 이제 우리 비교해서 RS232C라고 하는 통신을 이용을 하게 되면 보통은 1대1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485 통신을 이용하게 되면 1대 N, 그러니까 여러 대를 한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S100 인버터를 사용할 거고요. 인버터를 연결할 수 있는 대수는 최대 16대, 최대 거리는 1200m 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거리고 권장하는 거리는 한 700m 이내로 사용할 걸 이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설정을 하면서 한번 또 부가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PLC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485 통신을 위한 통신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XGT 시리즈 또는 XGI CPU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XGK나 XGI CPU를 사용해서 구성을 할 때는 485 통신을 위해서 이런 뭐 XGL, CHEA, 뭐 C42A, C41A 이런 형식의 통신 모듈들을 연결을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사용할 XGB 컴팩트 타입의 XGB 시리즈는 이런 485 통신 단자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통신 모듈을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인버터를 통신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멀티 드랍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대 마스터 한 대와 슬레이브 여러 대를 통신선으로 쭉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RS485 통신을 배선을 할 때는 우리 이제 두 가닥 선을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422 RS422라고 하는 이 통신을 쓸 때는 RX 플러스 RX 마이너스, TX 플러스 TX 마이너스를 다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485 통신을 사용을 할 때는 그냥
시그널 플러스와 시그널 마이너스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단자가 422, 485 보통 호환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RX 플러스와 TX 플러스를 서로 점프하고 RX 마이너스와 TX 마이너스를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겁니다. 점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만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485 통신선을 이제 배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단에 이렇게 이제 중단 저항을 달아서 반사파로 인한 왜곡을 이제 방지하도록, 없애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실험을 해보면 뭐 짧은 거리에서 중단 저항 사용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원칙상 통신에서의 이런 반사파로 인한 이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단 저항을 걸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떤 기기들은 보면은 아예 기기 자체에 중단 저항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뭐 딥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저항을 외부에다 달지 않아도 그 딥 스위치만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중단 저항을 걸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중단 저항에 걸려 있는 이제 그런 모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기기마다의 특성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이제 이 통신 배선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85 통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송신과 수신을 이렇게 공통으로 쓴단 말이죠. 이제 별개로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송신 신호 보내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수신 신호를 받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막 중복되면은 이 프레임에 변형이 생기거나 이제 제대로 통신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대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국번이라고 하는 이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뭐 스테이션 넘버라고도 하고 그냥 스테이션의 어드레스라고 이제 하면서 이거를 우리 말로는 그냥 국번, 뭐 번지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각 기기를 의미하는 주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 주소가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또 시퀀셜하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 송신과 수신 프레임들이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기동 조건을 제어하는 PLC 프로그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장비에서의 배선을 한번 해보면, XGB PLC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면 RS232와 485 통신 단자를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5 플러스 485 마이너스 이 두 단자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버터, 우리가 사용할 S100 인버터의 단자대에 보시면 S 플러스 S 마이너스라고 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자를 서로 각각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닥 선으로 배선을 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SG 단자가 있죠. 시그널 그라운드 단자를 마저 연결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실험을 할 때는 이거 연결하지 않아도 뭐 통신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결했다면 우리가 인버터를 파라미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에 의한 이제 지령 신호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키 위쪽 키를 눌러 보면은 뭐 드라이브 프리퀀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운전 모드가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래서 제일 처음 드라이브 방식, 운전 지령 방식은 3번으로, 그리고 프리퀀시 주파수 설정 방법은 6번으로, 이게 의미하는 것들은 다 이제 485 통신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 각각 번호 3번과 6번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그 인버터 매뉴얼 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인버터 매뉴얼을 지금 참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시면 그 이제 CM이라고 하는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파라미터를 상세하게 또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바꿔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설정 초기 값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쓰셔도 되는데, 통신 프로토콜에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485 프로토콜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뒷페이지를 보시면 모드버스 RTU, 그러니까 모드버스 RTU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LS에서 제공하는 LS 인버터 485라고 하는 요 두 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드버스 RTU 같은 경우는 뭐 모드버스 통신을 지원하는 모든 다른 기기들 간에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모드버스는 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LS 인버터는 LS 기기들 간에 485 통신을 연결할 때 간단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같은 LSPLC와 LS 인버터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LS 인버터 485 통신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2번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디폴트 값, 초기 값을 그대로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버터의 매뉴얼에 보시면 그 통신과 관련된 각각의 그 메모리 영역에서의 이제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파라미터가 뭐다라고 하는 게 쭉 나와 있고, 그 다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RW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RW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R은 뭐냐면 이제 리드만 가능한 거고요. 리드, 그러니까 읽기만 가능한 거고, RW는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거, 리드와 라이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 지령 쪽을 보시면 요 아래쪽에 RW 영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비트가 B0부터 B1, B5까지 이렇게 6개의 비트가 있는데, 이 비트들이 정지, 정방향 운전, 역방향 운전, 뭐 비상 정지 이런 것처럼 가장 이제 운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그 비트들이 여기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H, 이제 0H로 시작한다는 건 16진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6번 어드레스에 B 제일 하위 비트부터 6개의 비트가 각각 이제 운전 지령 신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어드레스를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목표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인버터에 이제 우리가 지령하는 주파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그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0.01Hz 단위로 되어 있어요. 0.01Hz.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가지만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버터를 돌리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거나 지금 현재 인버터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다른 어드레스 영역들을 참고를 해 보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요 비트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가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보면, 해당하는 운전 지령 비트가 0x0006번에 지금 할당이 되어 있고요. 비트 0부터 비트 5까지 모두 6개의 비트를 쓰는데, 그 제일 마지막 비트 B5는 reserved라고, 그러니까 이미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쓰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B4까지만, B0부터 B4까지만 우리가 그 비트를 할당하면 되는데, 결국 비트라는 거는 0101이라는 신호의 조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트 0부터 비트 4까지 이렇게 나머지는 다 0이고 비트 0만 1이라면 요것이 10진수로는 1이죠. 여기가 1, 2, 4, 8, 16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정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비트 1을 1로 만들어주면 이거는 정회전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1, 2니까 여기가 10진수로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트 2는 비트 2를 1로 만들어주면 이게 역회전이 되는 거고, 그래서 10진수로 4, 그리고 비트 4를 1로 만들어주면 이거는 비상정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 4, 8, 16 해서 16을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비상정지에 해당하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정회전, 역회전, 정지. 여기서 정지는 감속 정지죠. 감속하고 서서히 정지하는 거고, 비상정지는 그냥 바로 즉시 이제 정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죠. 일단은 요것만 알면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PLC의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PLC에서의 설정은, 자, 우리 이제 그 내장 통신 채널 C넷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채널 1번은 RS232C, 채널 2번은 RS485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채널 2번은 우리 P2P 사용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서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뭐 데이터 비트 8, 정지 비트 1, 패러티 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8, 1, 논 이게 이제 기본 값으로 다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바꿀 것은 응답대기, 지연대기, 문자대기, 네,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P2P 사용하고 여기서 기본값 확인하고 이것만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P2P 채널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P2P 채널 클릭해 보시면 채널 2번을 P2P 사용, 그리고 그 P2P 드라이버는 모드버스가 아닌 LS 인버터 485 클라이언트를 쓰겠다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LS 인버터 485 통신을 사용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주시는 거죠. 확인 누르고, 그 다음 P2P 블록 부분, 블록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널 2번에 대해서 485 클라이언트를 쓰고 라이트 기능을 쓰겠다. 단순하게 이제 우리 지금은 읽는 기능은 안 쓰고 그냥 쓰는 기능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PLC에서 어떤 기능을 썼을 때 인버터가 동작하도록 만들 거기 때문에 라이트 기능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동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기동 조건이 될 때마다 이 명령을 실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동 조건으로 어떤 특정한 메모리를 써도 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언더바 T200ms, 그러니까 200ms마다 한 번씩 그냥 계속 온이 되는 그 플래그 접점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뭐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기본이니까 그냥 변경할 수 없는 값들 그냥 그대로 쭉 넘어가시고, 데이터 크기 1이고 상대 국번 1번이다 이렇게만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가 인버터가 한 대 쓰는데 그 인버터가 1번이니까 1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설정을 딱 눌러 보시면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읽을 영역, 그 다음에 저장 영역이 있는데, 읽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PLC의 번지수, 그러니까 내 PLC에다가 어떤 값을 쓰게 되면 그 값이 여기에 저장돼 있다가 상대방의 저장 번지, 그러니까 상대방 인버터가 되는 거죠. 상대 인버터의 저장 영역에다가 지금 여기에 저장시켜 놓은 값을 이렇게 써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임의로 D0라고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영역을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D0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뭐 1, 2, 4, 16 뭐 이렇게 값을 이제 지정한 그 값들을 여기다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200ms에 한 번씩 인버터의 0x0006이라고 하는 어드레스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주파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건데, 주파수를 우리가 D10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써 넣을 겁니다. D10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주파수를 써 넣으면 이것이 이제 200ms에 한 번씩 이렇게 0x0005라고 하는 인버터의 주파수 어드레스로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저장을 할 겁니다. 전송을 하는 거죠. 통신을 통해서.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485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통신 드라이버를 쓰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데이터를 어느 시점에 어디로 넘겨줄 건가, 그것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지금은 200ms에 한 번씩 우리가 사용하는 D0에 있는 값을
상대방 인버터에 X0006이라고 하는 어드레스 영역으로 이렇게 써주겠다. 자, 이거는 이제 지령과 관련된 거죠. 정회전, 역회전, 정지와 관련된 그 어드레스였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 써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똑같은 걸 하나 다시 만들어서 이번에는 주파수를 우리가 D10에다가 넣어주면 그 주파수가 인버터의 0x0005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언제? 200ms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면 제일 먼저 정회전 신호도 아니고 역회전 신호도 아닐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상에서 정회전도 아니고 역회전도 아닐 때 비접점을 썼습니다. 그럴 때는 정지죠. 정지이기 때문에 정지에는 우리가 1값을 써주는 겁니다. 1값. D0에다가 move를 이용해서 1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버터는 정지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정지하고 있겠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 정회전을 살려줬어요. 정회전 접점을 살려주게 되면 그때는 2라는 값을 D0에다가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D0에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이 전송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정회전을 의미를 합니다. 2는 정회전. 자, 역회전이라는 비트를 살리면, 접점을 살리면 이번에는 4라는 값을 써줍시다. 그러면 D0에 4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4가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역회전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비상정지라고 하는 접점을 우리가 살리게 되면 16이라는 값을 D0에 넣어주고 그 값이 이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상정지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이래서 요 네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동작 지령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주파수 값, 얼마나 빠르게 돌아갈 건지에 대한 주파수 값은 이렇게 이제 주파수 설정 값을 우리가 임의로 어떤 데이터에다가 할당을 해서 그 값을 D10번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D10번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통신 설정에서 D10이라고 잡았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인버터로 다시 전송이 돼서 주파수의 그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0.01Hz 단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100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0.01을 여기다 곱해보면 10Hz가 되는 거죠. 10Hz. 그래서 이렇게 딱 전송을 하게 되면 10Hz로 이제 값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조건은 어느 시점으로 하냐면 언더바 on은 항시 on이죠. 항시 on. 그냥 얘는 계속해서 주파수 값을 우리가 여기서 바꿔주는 주파수 값을 여기다가 저장해서 그 값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주파수 값을 딱 변경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주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해당하는 접점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주파수는 계속 실시간으로 PLC가 스캔 때는 계속 그 실시간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통신을 이용을 해서 인버터를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